고민정, 이재명, 유승민, 이준석도 만날 수 있어야 된다. 비주류를 끊어 안아야 된다. 계속 하나만 한 소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 고민정이 누구는 안 돼라는 배제 논리로는 같이 가기 어렵다. 계엄과 내란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다 넓혀야 한다. 대표가 헌정수호 연대를 말씀하셨던 건 그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CBS 박지용의 한판 승부. 이 언론에서 고민정 같은 애한테 왜 이렇게 마이크를 갖다 대주는지 모르겠어요. 뻔한 노림수 아닙니까? 민주당의 분란을 일으킨다. 민주당의 분란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김경수, 고민정 부쩍 요즘에 언론에 많이 나오죠. 내란할 때 뭐 했어? 뭐 하고 있다가 끝나니까 정리하니까 갑자기 기어 나오죠.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해야 하는데 그중 첫 번째가 당내 비주류 인사를 끌어안는 것. 조금이라도 힘을 갖고 있는 주류에 있는 대표밖에 할 수 없다. 자, 이 말이 문제가 많은 발언이죠. 고민정이나 김경수나 다 이재명한테 쪼르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완전히 바뀐 민주당을 무시하는 거고 당원들을 무시하는 발언들이에요. 이재명한테 쪼르잖아요. 이재명이 해줘. 네가 할 수 있잖아. 이거거든요. 근데 이재명은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당원 민주주의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럼 당원들한테 얘기를 해야죠. 당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주류에 있는 대표밖에 할 수 없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게 얘네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굉장히 퇴행적이죠. 옛날 정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김경수나 김부겸이나 이낙연이나 고민정이나 뭐 이런 애들의 얘기는 뭐냐? 옛날 민주당으로 좀 돌아가자. 민주당에 오래 생활한 사람들이 지분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당원 민주주의 이거 불편해. 그러면서 팬덤 정치 버려라. 이런 소리를 합니다. 팬덤 정치. 얘네들이 친문이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문재인 전 대통령 팬덤 엄청 강했습니다. 퇴임할 때까지도 인기가 엄청 많았어요. 노무현 대통령은요. 정치인 최초 팬덤 정치를 시작한 게 노무현입니다. 그들의 팬덤은 괜찮고 이재명의 팬덤은 안 돼?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냥 이재명이 싫다고 말해. 안 그렇습니까? 주류에 있는 대표밖에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이 저는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 옛날처럼 민주당에서 오래되고 운동권 있고 이런 사람들이 쭈물딱쭈물딱 하던 시대가 아니야. 당원 민주주의가 이제 자리를 잡았고 이제 그걸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김경수나 고민정이나 이낙연이나 하는 말들이 다 똑같아요. 이재명이 결단하래. 이재명이 뭘 결단하는데? 니네 자리 주는 거? 이재명 마음대로 못해. 경선하라고. 경선의 문은 열려 있어. 경선도 못하게 하면? 그거는 비민주적이지. 경선에 들어와. 근데 하는 말이 또 뭐예요? 여론조사 100%로 룰을 바꾸자고 하잖아요. 당원들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게 무슨 정당입니까? 아, 그냥 연예기획사를 차려. 정당을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넓게 본다면 계엄에 반대했던 한동훈, 이준석, 유승민. 야,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라고? 뭐 하자는 거야? 한동훈하고?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데요? 한동훈하고? 이준석하고?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냐고? 야, 진짜 정신이 나가도 정도권 나가야지. 이걸 하래.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화가 나는데 이재명 대표는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 세계일보 최우석 기자, 진짜 나쁜 기자예요. 단독 이재명 비명행사 박용진 21일 만난다. 와, 이 헤드라인 보세요. 비명행사 박용진. 당원들이 날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뽑아요. 자, 언론들이요. 지금 하는 스탠스를 보면 내란 세력을 받아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민주당을 띄울 수도 없어요. 이제부터 민주당 흔들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박용진 만나자. 21일 날 내일 모레 만납니다. 이재명 대표의 행보 보세요. 13일 김경수 만났고요. 24일에 김부겸 만난답니다. 그리고 27일에 임종석도 만난답니다. 그래. 아우 징징대는데 만나주지 뭐. 하지만 이재명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제가 그전에도 표현했는데 그릇이 애매하게 크면요. 고민정이나 김경수나 김부겸, 임종석 이런 사람들 담잖아요.
그러면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납니다. 근데 그릇이 너무 크잖아요. 그릇 차이 크기가 많이 나면요, 이런 애들 담아도 티가 안 나.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소리조차 안 나는 거예요. 지들이 아무리 낑낑대도 소리조차, 잡음조차 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행보를 보고 이재명 대표가 정말 많이 커졌구나. 김어준이 얘기한 것처럼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진짜 많이 커졌다. 만나서 얘기 들어보고 네 말이 맞다. 그렇게 해야죠. 단 당원들이 동의한다면. 이거예요. 검토해 보겠다. 검토해 볼게. 당원들이 허락한다면. 자, 이렇게 통 큰 행보를 하고 있으니 이 비명계라는 놈들, 수박 놈들도 지금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는 이재명 대표가 우리는 원래 진보 정당 아니다. 성장 중시하는 중도 보수다. 저는 이 말에 진짜 박수를 쳤습니다. 이거지. 민주당은 이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자, 우리가 보수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뭐라 그러냐? 우리가 진짜 보수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보수 앞에 뭐가 붙잖아요? 그럼 지는 거예요. 보수를 먼저 먹으면 됩니다. 먼저 얘기하면 돼요. 우리가 보수다. 국민의힘은 보수 아니다. 거기다가 중도 보수. 중도 보수라는 단어를 딱 먹어버린 거예요. 찜! 우린 중도 보수야. 앞으로 우리 정책하는 거 봐봐. 중도 보수인지 아닌지 우리가 보여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진짜 환장하는 겁니다. 돌아버려요, 이거. 선거는 심플하게 가야 되거든요. 우리처럼 시사건건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진보 채널을 많이 보는 이런 정치 고관여층들은 이런 말 아니어도 우리가 다 알아듣고 해석하고 하는데, 정치에 관심이 없는 대한민국의 한 30-40%의 국민들이 있어요.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중도 보수라는 말 한마디에 움직일 수 있어요. 이재명이 중도 보수네. 우리가 계속 중도 보수 타령을 하면, 그래, 국민의힘이 무슨 보수야. 민주당이 보수라네. 그래서 진보에 약간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찍는다니까요. 그리고 진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보고 민주당 찍죠. 그리고 저도 계속 얘기해요. 저는 진보가 아니라니까. 저는 제가 진보라고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난민 싫어한다니까요. 저는 난민 받아들이는 거 싫어합니다. 국방비 예산 올리는 거 좋아해요. 이런 사람이 무슨 진보입니까? 페미 싫어하고 PC도 싫어해요. 진보 아니야. 전 보수에 가깝습니다. 시장주의. 저 시장주의 좋아해요. 제가 보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내가 진보가 돼 있는 거야. 왜 내가 진보지? 난 보수인데. 보수에 가까운데. 자본주의 좋아하고요. 부자 되는 거 좋아하고. 그래요. 이걸 먹는 게 너무너무 중요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너무 적절한 타이밍에 중도 보수를 선언해 버렸어요. 언론에서 계속 물어볼 겁니다, 이제. 자, 취재진들이 민주당이 중도 보수라고 했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막 물어봐. 진보정당은 정의당이나 민주노동당 이런 쪽이 맡고 있는데 아니냐? 거기가 진보고 우리는 중도 보수야. 자꾸 얘기하는데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다. 국민의힘이 극우 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는데 제자들을 찾기 바란다. 자, 프레임 싸움에서 선점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보수고 국민의힘은 극우야, 극우. 자, 이제 국민의힘은 뭘 해야 돼? 우리가 극우가 아니라는 걸 해명해야 되는데 해명하면 할수록 말려 들어갑니다. 선거, 정치는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상대방이 해명하도록 만드는 거. 그동안에는 우리가 맨날 질질 끌려다녔어요. 이거를 국민의힘 쪽이 너무 잘했거든요. 우리가 이런 걸 해명하느라고 끌려다니고 근데 해명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극우 보수다 얘기했죠. 이거는 진짜 게임 끝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극우 정당이 아닙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미 극우 정당 길을 다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보수는 우리다. 민주당의 보수입니다. 캐치프레이즈 만들어도 돼요. 중도 보수 정당 민주당 해도 됩니다. 보수라는 프레임을 저쪽이 먹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쩔 수 없이 진보 간판을 달고 있었던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진보 대통령이었나요? 아니라니까. 노무현이야말로 보수였어요. 문재인 보수 정치인이에요. 보수 대통령이에요. 보수라는 표현을 쓰지 못했는데 이재명이 과감하게 써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이 세 명의 대통령은 하나의 세트로 묶을 수 있다. 하지만 이재명은 이 세트에서 벗어나 있다. 이재명부터 민주진영이 새로 출발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부터는 민주당의 보수의 위치에서 정치를 하기 시작하는 첫 단추를 끼는 겁니다. 자, 중도 공략이 아니라 중도 후퇴라는 비판도 있다라고 질문을 딱 하니까 여기까지 하자. 이 얘기는 뭐예요? 질문 자체가 악의적이네. 이거는 어떻게 대답해도 악의적으로 해석해서 기사 쓸 게 뻔하니까 잘라버리는 거야. 잘해. 이 질문 자체가 너무 악의적이잖아요. 그냥 잘라. 여기까지 합시다. 끌려다니질 않아요. 그리고 월급쟁이는 봉이 아니다. 근로소득세 손질한다. 야, 이것도 큽니다. 이거 진짜 큽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딱 올렸어요. 2024년 근로소득세가 61조 원으로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대로 역대 최대 수준. 반면 경기 침체로 법인세 수입은 62조 5천억 원으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까지 축소됐다. 물가 상승으로 명목임금만 오르고 실질임금은 안 올라도 누진제에 따라 근로자 세금은 계속 늘어난 결과다. 초부자들은 감세해주면서 월급쟁이는 사실상 증세해온 결과다. 이는 고칠 문제가 아닌가 싶다. 어떻게들 생각하나. 이 글 하나에 초토합니다. 솔직히 월급쟁이들 유리지갑이라 그러잖아요. 나라에서 빤히 들여다보고 세금 다 먼저 떼가. 꿈틀하지도 못하잖아 월급쟁이들은. 근데 지금 보세요. 근로소득세가 61조 원이에요. 법인세가 62조 원이에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근로소득세 이거 좀 만지자. 월급쟁이들만 봉이냐? 이거 맞죠. 지금 상속세, 근로소득세,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다 지금 완화 쪽입니다. 세금을 더 걷어야 되겠죠. 여기서 빠진 만큼 어떻게든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안 해요. 왜 하냐? 해봐야 선거에 도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빠진 세수를 어디서 메꿀 거냐? 재벌들, 초부자한테 이제 뜯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안 하죠. 안 하는 게 맞지. 대통령 되고 나서 하면 돼. 세수는 메꿔야 되니까. 초부자들한테 때리는 건 선거에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종부세 건드려주고 상속세 건드려주고 근로소득세 건드려주는 건 실질적으로 표가 됩니다. 근데 종부세 건드리는 거나 상속세는 서민들하고 거의 상관이 없어. 그런데도 서민들이 좋아한다니까요. 왜냐? 나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랑 아무 상관없는 거고 거기 세금 줄이면 나한테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거를 모른다니까요. 나도 종부세 낼 수도 있잖아. 이 생각을 한다고 바보처럼. 어리석어요. 대중은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완화 얘기를 해주면 표가 됩니다. 웃기게도 서민들이 좋아해. 골 때린다니까요. 우클릭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프레임으로 우리는 우클릭 안 했어. 원래 우리 자리가 거기였어. 민주당은 경제성장 발전을 위해 노력했어. 분배만 위해 노력하지 않았어. 우리는 진보가 아니라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실제로 갖고 있다.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 자, 이렇게 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조국 혁신당이 설 자리가 딱 생깁니다. 자, 조국 혁신당이 그 전에 정의당의 포지션으로 딱 가고 이번에도 조국 혁신당에서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 이거 실제로 부자 감세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조국 혁신당도 본인이 설 자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겹치잖아요. 정의당 자리, 진보 자리를 조국 혁신당이 차지하고 민주당이 보수 자리를 차지하면 국민의힘은 TK 자민련으로 딱 찌그러질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드는 게 제 소원이거든요. 진보를 조국 혁신당이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하고 같은 방향 가면서 좀 더 왼쪽 이야기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고 민주당은 거기서 들어줄 거는 적당히 들어주면서 조율하고 이렇게 가면 보수와 진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이런 정치 지형에서 대한민국이 운영된다는 거 상상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 새롭게 구축돼야 된다는 저 말은요. 저는 조국 혁신당 들으라고 하는 말처럼 느껴졌어요. 조국 혁신당이 이제 어떤 포지션을 잡아야 표를 얻고 어느 정도 적당수의 의원수를 유지하면서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조국 혁신당이 진보, 민주당이 보수, 국민의힘 TK 자민련으로 극우 이렇게 포지션 된다고 국회가 구성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좋아요. 자,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 정당 이 발언은 큽니다. 진짜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에요.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